북한의 창군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스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대북 송유 공급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위기설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칼빈슨함, 미국의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지금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25일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내일을 전후해서 한반도 해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이제 지금 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칼빈슨함 지난 열흘 전에도 유사한 보도를 했지만 예. 이제 틀렸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고 이제 당혹스럽습니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언급한 내용이 있고요. 예. 또 칼빈슨함에서 같은 날 함재기 사고에 대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제 계속 나왔고 그래서 예. 이번에는 뭐 거의 틀림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22일 그러니까 토요일 기준으로 이 칼빈슨함은 필리핀 남부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동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리가 5,000km 정도 됩니다. 예. 하루에 1,000km 정도 갑니다. 22일 날 기준으로 하루에 1,000km씩 가면 동해에 도착하는 시간은 27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25일 내일이라면 오키나와를 좀 지나서 제주도 남부 해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주도 남부 해상에 도착한다면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차는 있지만 25일이면 한반도 해역에 접근을 한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고 동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27일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칼빈슨함의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이 고조되는 그렇죠. 일인데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칼빈슨함을 수장시키겠다 이렇게 좀 위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23일 노동신문 논설에서 아주 강하게 칼빈슨함의 접근에 대해서 예. 반발하는, 저항하는 그런 논설이 나왔습니다. 네. 미 핵 항공모함 이것은 비대한 변태동물이다 이런 식의 아주 욕설을 섞고 그러면서 단매 수장해버릴 만단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욕설을 포함해서 수장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네.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수장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실제로 이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력, 군사 능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의심스럽지만 분명히 그런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월 달, 3월 달, 이제 4월까지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3월 6일 날 스커드 ER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때 이제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발이 1,000km를 날아가서 동해상 일본 수역에 떨어졌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발도 그 주변에 떨어졌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그 훈련의 목표는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한 타격 훈련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랫동안 1,000km 사거리를 갖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훈련은 주일 미군 기지, 특히 도쿄 인근의 요코스카 기지라든가 요코다 기지 이것을 기준으로 한 타격 훈련인데 그날 이후에 북한의 언론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항공모함, 한반도 해역으로 접근하는 항공모함이나 또 전시 증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 네. 증원군이 부산이나 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전시 증원군을 목표로 한 타격 훈련도 했다라고 예. 하는 시사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칼빈슨함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항공모함을 수장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3월 6일 날 했던 훈련과 비슷하게 스커드 ER을 통해서 1,000km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쏴서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뭐 북한이 이런 공격 시나리오를 짰고 훈련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 그렇죠.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는 이지스 구축함과 이지스 순양함은 SM3라고 하는 그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요격 미사일은 그 탄도 그 사거리를 유효 사거리를 볼 때 한 고도 200km
또 500km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1000km 사정거리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북한에서 가진 1000km 사거리 미사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허장성세가 좀 있다고 좀 보는데, 다만 북한이 분명히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중국의 분위기도 좀 알아보죠.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내버려둘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 이북 진격에 대해서는 개입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제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어느 정도로 이 말을 믿어야 되는가, 네. 어느 정도로 또 무게를 또 둬야 될지, 또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지금 분석을 계속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 별로 없다. 저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반영이 좀 됐다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고 상당히 과장이 되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은 내버려두겠다. 그러나 휴전선 이북으로 한미 연합군이 올라오면 중국군이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말이 모순입니다. 이제 듣기에는 네.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 타격, 이것은 곧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서막입니다. 이것이 전면전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예.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북한은 당연히 서울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작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에 해당합니다. 야. 현실성이 전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면전과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합니다. 이런 식의 환구시보의 사설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현실이 되겠다. 떨어지는 것이죠. 예. 시진핑 주석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환구시보 논평은 그런 계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대한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지 네. 군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큰 틀에서의 결론에만 동의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 환구시보 정도 되는 언론기관의 사설이라고 하면은 중국 지도부의 의중과 완전히 떨어진 얘기를 한다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도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을 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반영했겠다. 부분적으로 반영했다면 그것은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 어제 환구시보 논평도 결국 그겁니다. 결론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진핑 주석의 의지와 일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논리 전개상 어떤 좀 강조점을 뒀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정밀 타격할 땐 내버려 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굉장히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예. 또 휴전선 이상을 넘어오면 개입을 한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70년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휴전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구시보의 사설도 그렇고 또 북한의 주유소 앞에 긴 행렬이 늘어섰다는 것에서 볼 수도 있듯이 네.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북한에 대한 압박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까지 보면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압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편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 중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압박을 해가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안보상의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 줄 테니까 예. 비핵화 기준을 지켜라.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 미국 언론에서 접근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회유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단지 압박에 대해서만 이제 뉴스가 되기 때문에 압박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박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회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것은 예. 동시에 50%, 50% 동시에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앞서서 그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대북 회유 방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중국이 그동안 길게 보면 10년 이상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안보상의 우려,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불가피하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드는 빌미가 되고 있으니까 예.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것이 중국의 사실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이 정전 체제 문제 또 북한과 미국이 형식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식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비핵화 협상도 하되 평화 협정을 체결해서 근원을 없애버리는 노력도 동시에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해오던 얘기인데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이 약간의 입장을 변경한 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급한 게 북한이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또 북한은 항상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얘기를 하니까 양쪽 다 중단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중국 용어로 쌍중단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네. 일단은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한 다음에 긴장을 완화시킨 다음에 이제 쌍궤 병행 이게 이제 비핵화 협상과 이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을 두 예.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네.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그 중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회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협상을 위해서 서로 양측의 이제 압박과 함께 그리고 회유책도 이제 같이 강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북한군 창건일인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